안녕하십니까. 오늘 디자인 산업기술개발 사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기술개발 사업 온라인 합동 설명회를 맡게 된 엔지니어링 디자인팀 정혜성 선임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많이 완화된 상황이지만 예비 연구개발 수행자의 건강과 각 지역에 계신 예비 수행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설명회가 아닌 온라인 실시간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엔지니어링 디자인팀 장근영 팀장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디자인 산업기술개발 사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기술개발 신규 지원 대상 과제 공고 설명과 각 사업별 과제 기획 의도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설명회가 끝난 뒤 실시간 채팅에 올라온 질의에 대해 각 사업 담당자들이 답변을 해드릴 예정이므로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채팅에 올려주실 질의응답은 저희 1부가 끝날 때까지 궁금하신 부분들을 채팅에 올려주시면 저희 1부가 끝난 뒤 휴식 시간 때 질문, 질의를 정리하여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엔지니어링 디자인팀 장근현 팀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엔지니어링 디자인 팀장 장근영입니다. 2023년 디자인 산업기술개발 사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기술개발 사업 온라인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개요, 지원 분야, 신청 자격 등 예비과제 수행자의 궁금증 해결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며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 실시간 사업 설명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R&D는 2011년부터 시작하여 22년까지 약 4,4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 중이며 23년에는 10개 과제 35억 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디자인 R&D는 시장 소비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품 서비스의 기술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 숨겨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분야를 지원 예정입니다. 기존 디자인 R&D는 기술개발 이후의 단계였다면 현재는 제품 서비스의 기획 설계부터 참여하여 사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문제를 포함 또한 규제개혁 수단인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사업화를 위해 사용자 중심의 제품 혁신 디자인 R&D를 지원하여 신제품 서비스 출시 활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식서비스 산업기술개발 사업은 2009년부터 지원하여 22년까지 약 4,902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올해는 24개 과제 약 142억 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식서비스 R&D는 기존 산업을 고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식서비스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산업의 생산성, 효율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제조융합 서비스 및 기업 운영, 지원의 공통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 핵심 기술 개발 지원과 더불어 산업 기술 간 융합 및 기존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장 중심의 유망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3년 디자인 및 지식서비스 산업기술개발 사업 신규 지원 대상과제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잠시 후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하여 모두 해소하시길 바라며 각 사업마다 접수 마감일이 좀 다릅니다. 접수 마감일을 잘 확인하셔서 접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 R&D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원하시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디자인 산업기술개발 사업 신규 지원 대상 과제 공고에 대해 김지윤 선임께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하나의 공지사항을 드리면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디자인 산업기술개발 사업 및 지식서비스 사업의 신규 지원 과제 공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획 의도에 대해서 각 PD님들께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궁금하신 내용들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1부가 끝나고 2부 실시간 질의응답에 대해서 그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김지윤 선임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엔지니어링 디자인팀의 김지윤 선임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디자인 산업기술개발 사업 신규 지원 공고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 순서와 같으며 첫 번째로 2023년도 디자인 산업기술개발 사업 신규 공고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디자인 산업기술개발 사업은 디자인이 융합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 및 수요자를 만족하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여 디자인 기반의 미래의 성장 동력 확보와 디자인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산업기술개발 사업은 다음 두 가지 내역 사업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디자인 혁신 역량 강화 사업은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핵심 기술과 역량 개발을 통해 디자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디자인 산업의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CMF 디자인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은 CMF 디자인 솔루션 및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는 감성 제품 및 소재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올해 공고에서는 디자인 혁신 역량 강화에 대한 사업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디자인 혁신 역량 강화 내역 사업은 다시 다음의 세 가지 내내역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각 내내역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글로벌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사업은 23년 총 15억 원을 지원하며 품목 지정 3건, 자유공모 2건에 총 5개인의 과제를 지원합니다. 과제당 최대 지원 기간은 33개월, 그리고 최대 지원 가능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시장 주도형 제품 디자인 개발은 23년 총 12억 원을 지원하고 품목 지정 2건, 자유공모 1건에 총 3개인의 과제를 지원합니다. 과제당 최대 지원 기간은 33개월이고 최대 지원 가능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창출형 혁신 디자인 개발은 23년 총 8억 원을 지원하며 한 건의 품목에서 2개 과제를 지원합니다. 과제당 최대 지원 기간은 57개월이고 최대 지원 가능 사업비는 54억 원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지원 규모는 최대의 기준이고 연구개발 대상이 지정되어 있는 품목 지정 과제는 RFP별로 지원 금액, 지원 기간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RFP 품목서 하단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 기간, 예산, 그리고 추진 체계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3개 내내역 사업별 상세 안내입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사업은 주관기관의 경우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디자인 전문 중소 중견기업이어야 하고 동시에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연구개발기관의 구성 요건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서는 디자인 전문기업이 필수로 참여하여야 하고 제조업 기반의 중소 중견기업이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함께 들어와야 합니다. 그 외에 필요에 따라 기타 공동 연구개발기관을 추가하시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주관 연구개발기관에서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 기반의 중소 중견기업 없이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사업자 등록증의 업종이나 업태에서 제조업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공장 보유 등의 제조 역량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디자인 기업의 적정한 권리 확보를 위해서 제조기업과 디자인 기업 간의 디자인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 계약을 필수로 체결하셔야 합니다. 로열티 계약서는 디자인 기업 단독 접수 시에도 제출하셔야 되고 계약서 양식은 공고문 첨부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장 주도형 제품 디자인 개발 상세 안내입니다. 주관기관 자격 요건은 21년도 또는 21년과 20년도 2년 평균의 결산 매출액이 20억 이상의 제조업 기반 중소 중견기업이어야 하고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연구개발의 구성 요건은 조금 전 설명한 글로벌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서는 제조업 기반의 중소중견기업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고 디자인 전문기업이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함께 들어와야 합니다. 그 외에 기타 공동 연구개발기관은 필요에 따라 추가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이번 공고에는 자유공모 과제의 경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받은 기업 중에서 제조업 기반 중소 중견기업이 주관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규제 샌드박스는 여러 부처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트랙으로 승인받은 경우만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로벌과 마찬가지로 주관기관이 디자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단독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업 내 디자인 부서 또는 디자인 기업 부설 연구소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역량을 증빙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관기관은 디자인 전문 인력 보유를 위해서 디자이너 고용을 의무화해야 하고 1천년도 이내에 디자이너 최소 1명 이상을 고용하겠다는 확약서를 전산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조기업과 디자인기업 간의 디자인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 계약을 체결해서 제출해 주시고 제조기업 단독 접수 시에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시장 창출형 혁신 디자인 개발 사업 상세 안내입니다. 주관기관 자격 요건은 마찬가지로 21년도 또는 21년과 20년도 2년 평균 결산 매출액이 20억 이상의 제조업 기반 중소 중견기업이어야 되고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연구개발기관 구성 요건을 보면 주관 연구개발기관과 함께 디자인 전문기업과 비영리 기관이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함께 들어와야 합니다. 또한 주관기관 또는 제조업 기반의 중소 중견기업 중에서 한 곳 이상에서 디자인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해야 하는데요. 미보유한 경우에는 1단계 내에 설립해서 1단계 종료 후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시장 창출형의 경우에는 경쟁형 R&D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1단계 사업 종료 후에 단계 보고서와 차단계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고 단계 평가를 통해서 2단계 계속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조기업과 디자인기업 간의 디자인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 계약도 체결하셔서 아이테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디자인 사업의 경우에는 품목 유형이 원천 기술형과 혁신 제품형 중에서 혁신 제품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혁신 제품형 기준에 맞춰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비율을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특별 지침에 따라서 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비율을 다음 표와 같이 완화해서 적용 가능합니다. 전체 사업비 중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비율을 중견기업은 기존 50%에서 65%까지, 그리고 중소기업은 기존 67%에서 80%까지 올려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품목 지정 과제 중에서 RFP를 보시면 서비스형이 체크된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비율을 원천 기술형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혁신 제품형과 원천 기술형 중에서 연구개발기관에 유리한 쪽으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원천 기술형 기준 적용은 자율공모 과제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율공모 같은 경우에는 혁신 제품형 기준으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비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는 민간 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에 대한 안내입니다. 민간 부담금 현금 비율은 서비스형 과제 여부에 관계없이 품목 지정, 자율공모 모두 혁신 제품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금 부담 비율도 코로나 특별 지침에 따라서 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기간 부담금 중 현금 비율을 최소 40%로 맞춰야 됐다면 지금은 최소 10%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다음 표는 앞서 설명드린 연차별 정부 출연금 및 민간 부담금 현금 비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요약하면 2023년도 사업비는 코로나 특별 지침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총 연구개발비 중에서 정부 출연금 비율은 높이고 민간 부담금 현금 비율은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연차별 연구개발비를 계산하실 때 해당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차년도 정부 출연금이 4억 원이고 한 개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연구개발비 계산법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원이 들 것으로 가정을 하면 정부 출연금 비율을 최대 80%까지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5억 원의 80%인 4억 원을 정부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인 1억 원이 민간 부담금이 되고 이때 민간 부담금에서 10%인 1,000만 원만 현금으로 계상하시면 되고 나머지 9천만 원은 현물 계상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인건비와 관련된 규정 안내입니다. 디자인 사업의 경우에는 여타 R&D 사업과는 달리 기존
기존 인력의 인건비도 현금 계상이 가능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기술분류 코드의 산업기술분류표 대분류 중에서 지식 서비스에 속해 있는 소분류 코드를 명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디자인 사업의 인건비 최소 편성 비중이 58%이기 때문에 각 연차별 현금과 현물을 합친 인건비 비중이 총 사업비의 58%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행기간별로 58%를 지켜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수행기간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금을 합한 비율이 총 사업비의 58%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 연차별로 각각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소 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이 저희 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지원 전문가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내에서 해당 인력의 현금 인건비 산정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 중에서 사전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한 안내입니다. 디자인 사업에서는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내내역 사업 구분 없이 본 공고에서 한 개의 과제만 지원해야 합니다. 예컨대 A기업이 시장 주도형 사업에서는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그리고 시장 창출형 사업에서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두 개를 중복해서 지원하게 되면 A기업이 지원한 두 개 과제 모두 사전 지원 제외가 원칙입니다. 사전에 지원 제외가 되면 선정평가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 부탁드립니다. 그 외 기타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고문 14페이지에서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신규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테크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사업 공고, 지원 사업 공고로 들어간 뒤에 23년 디자인 산업기술 개발 사업 신규 지원 공고문, 관련 규정, 접수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객센터 메뉴, 이용 매뉴얼에서 과제 접수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셔서 아이테크 전산 사용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신청은 주관 연구개발기관 연구 책임자가 단독으로 진행을 하고 로그인 혹은 회원가입을 해주신 다음 연구과제 수행 메뉴로 들어가셔서 신규 과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표는 이번 신규 사업 신청 시에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접수 단계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각 단계별로 해당하는 서류를 저장하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1에서 3단계는 전산에 직접 입력하시는 단계고 4단계에서 이제 표에 있는 서류들을 항목별로 첨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필수 여부를 확인하셔서 필수 서류는 반드시 첨부 부탁드리고 비필수 경우에는 해당하는 경우만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에 접속하는 분들이 많아서 전산 오류가 잦기 때문에 전산 오류로 인한 미제출 시에는 제출로 반영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기관에서는 반드시 일정을 고려하셔서 전산에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목표 및 연구 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하시고 실현 가능한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개발비의 경우에는 저희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과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그리고 공고문을 참고하셔서 규정에 맞도록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제안하는 연구개발 내용과 관련해서 국내외 경쟁 제품 또는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제시할 때에는 적절한 그림과 도표 등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첨부 양식에 표준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는데요. 실제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작성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사업명에는 세부 사업은 디자인 산업기술 개발, 그리고 내역 사업은 디자인 혁신 역량 강화를 적어주시고 내내역 사업은 글로벌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시장 주도형 제품 디자인 개발, 시장 창출형 혁신 디자인 개발 중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한 개를 적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선정 방식은 RFP 내용에 따른 개발이면 품목 지정, 그 외에는 자유공모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연구개발 기간은 사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고문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되고 또 시장 창출형 사업은 단계 과제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모두 적으셔야 하고 나머지 글로벌과 시장 주도형 사업의 경우에는 1단계에 해당하는 연차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세부 개발기간 표현 방법은 슬라이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책임자는 과제 참여 연구원 중에서 저희 케이트와 직접적으로 연락 가능한 인력으로 과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연구원으로 한 명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문 작성법입니다. 산업기술 분류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1에 있는 산업기술 분류표를 참고하셔서 1순위에는 대분류가 지식 서비스에 해당하는 소분류 명칭을 작성하시고 2순위와 3순위에는 지식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개발하고자 하는 분야를 찾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시는 슬라이드를 참고를 해주시고 과제 유형 및 특성은 지원하고자 하는 RFP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RFP를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R&D 샌드박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지정이 아니라 일반에 체크를 하시고 R&D 샌드박스 관련 문의는 공고문 26페이지에 R&D 자율성 트랙 전담팀 문의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약문 최종 목표 및 내용에는 최종 결과물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주시고 활용 목적과 기능도 함께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차와 관련해서는 슬라이드 상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제 연구개발 성과 성능 목표 작성과 관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성과 성능 목표는 최종 목표 달성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개발 성과 성능 목표에는 수치화할 수 있는 정량적 목표 항목과 정성적 목표 항목을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간혹 1차년도에 달성 항목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1차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연구개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연차에 대해 개발 목표치를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평가 항목에는 최종 개발품에 대한 성능이나 기능이 확인될 수 있는 항목이 기입이 되어야 합니다. 3번에는 사업화를 위해서 제품에 요구되는 표준 인증 기준에 맞는 목표치를 제시를 해주시고 인증 기준에 대한 근거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방법에는 정량적 목표 항목의 경우에는 최종 연도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시험 성적서를 제출해 주시는 걸로 기재를 해 주시고 또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합은 100%가 되도록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논문 게재나 특허 출원이나 등록을 정량적 목표 항목으로 기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성능 목표가 아니라 연구 성과에 해당하므로 정량적 목표 항목으로는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내용부터는 뒤에서 발표할 지식서비스 산업기술개발사업 안내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은 다음 발표에서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긴 시간 동안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멀리서나마 김지윤 선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지식서비스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 대상 과제 공고 설명을 이성규 전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엔지니어링 디자인팀 이성규 전임입니다. 지금부터 23년도 지식서비스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대면으로 만나 뵙고 설명회를 개최하면 좋겠으나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해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신규 공고 내용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식서비스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지식서비스 분야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제조업과 같은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창의적인 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역 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식서비스 산업기술개발 사업은 서비스 핵심 기술개발 사업과 서비스 산업 융합 고도화 사업 두 가지 내역 사업으로 나뉘게 되며 사업별로 지원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서비스 핵심 기술개발 사업은 기존 산업의 생산성, 효율성 향상과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제조 융합 서비스 및 기업 운영과 지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서비스 산업 융합 고도화 사업은 산업 기술 간 융합 및 기존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장 중심의 유망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23년도 내역사업별 지원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식서비스 사업의 모든 신규 과제는 품목 지정형으로 공고된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 공고 예산이 총 45억 원이며 최대 6개의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 연구 개발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서비스 산업 융합 고도화 사업의 경우
공고 예산이 총 91억 원이며 최대 12개의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 연구개발 기간은 마찬가지로 3년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지원 규모는 최대 기준이며 공고된 모든 과제는 지원하시고자 하는 RFP별로 지원 금액과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RFP 하단의 네 번째 항목인 지원 기간, 예산, 추진 체계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역사업별 상세 안내입니다. 각 내역사업별 지원 내용은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주간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요건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법인 사업자이신 중소, 중견기업이셔야 하고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서를 통해 연구소 보유 사실을 인증해 주셔야 합니다. 서비스 산업 핵심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 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6개이며 상세 내용은 각 RF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산업 융합 고도화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 대상 과제는 총 12개이며 상세 내용은 역시 각 RF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업비 지원 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서비스 사업의 경우 과제 유형 분류는 혁신 제품형에 해당됩니다. 다만 동시에 서비스형 과제에도 속하므로 원천 기술형 과제 기준으로 사업비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원하시는 기관 유형별로 유리한 비율을 선택하셔서 정부 출연금 비율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식 서비스 사업은 혁신 제품형, 원천 기술형, 서비스형 모두 적용 가능하므로 연구개발 기관의 유리한 비율로 민간 부담금, 중 현금 비율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릴 것은 23년도 기준으로 마련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으로 해당 규정에 의해 한시적으로 23년도 사업비에서 정부 출연금과 민간 부담금 내 현금 비율을 보시는 표와 같이 완화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지침이 23년도에 한정됨에 따라 변경된 비율은 올해 사업비를 계상하실 때만 적용 가능하시며 이후 사업비는 앞서 설명드린 사업비 계산 기준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 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요약해드리면 23년도 사업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비율은 높이고 민간 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완화 가능하오니 참고하셔서 신청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으로만 설명드리면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 사업비 편성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시는 1차년도 정부 출연금이 4억 원이며 한 개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과제를 신청하시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계상하시면 되고 총 사업비의 80% 이하인 4억 원이 정부 출연금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인 1억 원이 민간 부담금이 되며 이때 민간 부담금에서 10%인 1,000만 원만 현금으로 계상하시면 되고 나머지 9천만 원은 현물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지식서비스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술분류 코드의 산업기술분류표, 지식서비스 대분류 내 소분류 코드로 명시하시면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기에 기존 인력의 인건비도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식서비스 사업의 인건비 최소 편성 기준은 60%입니다. 이 문구의 의미는 각 연차별 인건비 비중이 총 사업비의 60% 이상이어야 하며 수행기간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연차별 총 사업비 대비 모든 참여연구원의 현금을 합한 비율이 60%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소 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지원하는 연구지원 전문가 교육을 수료하시는 경우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현금 인건비 산정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증,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안내입니다. 상세 내용은 공고문 13에서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시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지원하시기 전 꼭 체크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업기획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규 사업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테크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사업 공고, 지원 사업 공고, 23년도 지식서비스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 대상 과제에 들어가신 뒤 공고문, 관련 규정, 접수 양식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객센터 메뉴, 이용 매뉴얼, 과제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를 진행하셔서 전산 사용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신청은 주간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단독으로 진행하며 로그인 혹은 회원가입을 해주신 다음 연구과제 수행 메뉴로 들어가셔서 신규 과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표는 이번 신규 사업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접수 단계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각 단계별로 저장하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1에서 3단계까지는 전산에 직접 입력하시는 단계고 4단계에서부터 표에 있는 서류들을 항목별로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필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해당 서류는 꼭 첨부 부탁드리고 비필수 서류는 신청하시는 기관에 해당 사항이 있으신 경우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점은 제출 기한입니다. 접수 마감일이 2월 20일 월요일 18시까지로 이후에는 어떠한 추가 제출 및 수정도 허용되지 아니하오니 꼭 유의하셔서 기한 내 접수 부탁드립니다. 특히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에 접속하시는 분들이 많아 전산 오류가 잦습니다. 전산 오류로 인해 미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제출로 반영해 드릴 수 없으니 신청기관에서는 반드시 일정을 고려하셔서 전산에 입력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신규 사업 평가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서비스 사업 신규 신청 과제는 혁신 제품형 평가 기준으로 선정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크게 기술성, 연구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 3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배점은 기술성 항목이 50점, 연구 역량 항목이 20점, 사업화 및 경제성 항목이 30점입니다.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고려하셔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 및 연구 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하시고 실현 가능한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구개발비의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과 공고문을 참고하셔서 규정을 기반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제안하시는 개발기술의 국내외 경쟁기술 및 기업과의 차별성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실 때는 그림, 도표, 샘플 제시를 통해 가시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표지입니다. 1번 부분에서 세부 사업은 지식서비스 산업기술개발 사업을 입력해 주시고 내역 사업은 서비스 산업 핵심 기술 개발과 서비스 산업 융합 고도화 기술 개발 중 한 개를 택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선정 방식은 모든 과제가 품목 지정형이므로 품목 지정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연구 개발 기간은 모든 과제가 최대 3년 지원이므로 단계 구분 없이 1에서 3년 차까지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 개발 기간 표현 방법은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실무 책임자는 과제와 관련해 저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직접 교류하는 인력입니다. 따라서 해당 과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참여연구원으로 한 분만 작성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요약문 작성에 관한 안내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1의 산업기술 분류표를 참고하셔서 1순위는 대분류, 지식서비스 기준에 해당되는 소분류 명칭을 작성해 주시고 2, 3순위는 개발하고자 하시는 분야에 맞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작성해 주시는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유형 및 특성은 지원하고자 하시는 RFP별로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 부탁드리며 공통적으로 혁신 제품형과 서비스형엔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R&D 샌드박스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기관에서는 지정이 아니라 일반에 체크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공고문 25페이지에 R&D 자율성 트랙 전담팀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문에서는 최종 목표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최종 결과물을 분명하게 명시해 주시고 활용 목적 및 기능도 함께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관련 설명은 슬라이드의 상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와 관련해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연결되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각 항목별 페이지 넘버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구개발 성과 성능 목표 항목의 작성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성과 성능 목표 항목은 최종 목표 달성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해당 항목은 첫 번째로 수치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간혹 1차 년도에는 달성 항목을 설정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1차 년도부터 연구개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모든 연차에 대해 개발 목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최종 개발품에 대한 성능이나 기능이 모두 확인될 수 있는 항목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업화를 위해 표준 인증 기준에 맞는 목표치를 제시해 주시고 인증 기준에 대한 근거도 함께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연구개발 성과 성능 목표 항목의 평가 방법의 경우 총 연구개발 기간이 3년이라면 1차 년도와 2차 연도는 자체 평가 보고서 제출이 가능하지만 최종 연도의 경우에는 꼭 공인인증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합은 100%가 되도록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논문 게재나 특허 출원, 등록을 정량적 목표 항목으로 기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술적 성과에 해당하므로 연구개발 성과 성능 목표 항목으로는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내용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요약해 드린 것입니다. 동 슬라이드에 기재된 내용은 꼭 읽어보신 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앞서 발표했던 디자인 사업 공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법 개정에 따른 규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정평가에서 선정되는 과제는 단계별로 연구개발 및 정산 및 평가를 받으시게 됩니다. 과거에는 연차별로 평가 및 정산 절차를 진행하였지만 연구개발기관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연차 평가와 연차 정산이 폐지되고 단계별로 진행하시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성숙도를 나타내는 TRL 관련 설명입니다. 원칙적으로 1단계인 기초이론 실험 단계와 9단계인 사업화 단계는 정부 R&D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고된 과제는 대부분 TRL 5단계에서 시작하며 과제 종료 시 8단계까지만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RFP별로 TRL 단계가 상이하게 배정되어 있사오니 지원하고자 하시는 RFP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시 많이 혼동하시는 시작품과 시제품의 용어 차이에 대한 설명을 기재해 드렸으니 슬라이드 내용을 참고하셔서 명확한 용어로 사업계획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후 신규 공고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고문 내 지식서비스 사업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고생하신 이성규 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했던가 아니면 공고문이나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추가 문의사항이 생기는 경우에는 저희 공고문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각 사업 담당자들께 전화를 주시면 또는 이메일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디자인 산업기술개발 사업은 2월 16일 18시에 접수가 마감되고 지식서비스 산업기술개발 사업은 2월 20날 월요일 18시까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18시가 넘어가면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도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디데이보다 하루 앞서서 마감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하루 전날 제출 접수 마감까지 눌러주시면 전산에서 애로사항이나 생겨서 이벤트가 생기는 것 때문에 접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